정치권에서 레버리지 ETF 상폐해라 나오기 시작했죠. 속 시원하다? 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거 잘못 없애면 결국 우리만 크게 당합니다. 상폐되면 그 안에 물린 13조, 내 돈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이 얘기는 안 해주거든요. 레버리지 ETF 들고 계신 분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이건 진짜 안 보면 후회합니다. 다들 도박판 상폐하라며 분노하는데 정작 네 가지는 아무도 말 안 해줍니다. 하나, 정부는 왜 하필 그때 이 위험한 상품을 허가했는지 알고 보면 내 지갑이랑 관련이 있어요. 둘, 진짜 상폐되면 그 안에 물린 내 돈은 어떻게 되는지 결론부터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셋, 그 레버리지가 왜 하락을 이렇게까지 키웠는지 이건 아주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넷, 그래서 지금 매 계좌는 뭘 확인해야 하는지 기사 수십 건이랑 금융당국 발표까지 다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상폐는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폐하는 순간 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더 흔들릴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약속부터 지켜드릴게요. 지금 다들 하시는 말씀 저도 100번 이해합니다. 정부가 도박판을 열어놓고 나 몰라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정치권에서도 안철수, 장동혁 같은 분들이 증시를 도박판으로 만든 주범이라고 대놓고 때렸어요. 화날 만합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커진 건지부터 볼게요.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라는 상품,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딱 하나에 2배로 베팅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말만 해도 이 상품들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하루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9%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난달 말엔 이게 63.5%까지 치솟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두 종목에서 오가는 돈의 절반이 훌쩍 넘는 액수가 진짜 투자가 아니라 2배 베팅판에서 돌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몰린 순자산만 13조 원, 코스피가 카지노가 됐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정부가 그냥 무능해서 아무 생각 없이 이걸 허가한 게 아니에요. 배경엔 환율 방어가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는 환율을 잡으려고 이 판을 깔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위험할 만큼 오를 때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 사겠다고 달러를 계속 사서 밖으로 내보내죠. 달러가 빠져나가면 환율은 더 오릅니다. 그래서 정부가 낸 꾀가 그 돈을 국내에 붙잡아 두자는 거였어요. 국내 종목에도 미국처럼 화끈하게 2배로 베팅할 판을 깔아주면 굳이 달러 사서 미국까지 갈 이유가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자본시장법 시행령까지 뜯어고쳐가면서 딱 4개월 만에 밀어붙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물이 콸콸 빠져나가는 뚝에 급하게 수문 하나 튼 겁니다. 그런데 하필 그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딱 두 종목에만 열어줬어요. 그러니 돈이 이 두 곳으로만 쏠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환율은 잡혔을까요?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환율 잡으려고 만든 상품이 오히려 증시하고 환율을 더 흔들어 버렸어요. 개인들 2배 베팅이 과열되니까 시장이 출렁이고 그 불안이 돌고 돌아 환율을 다시 밀어 올린 겁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선 나름의 계산이 있었을 거예요. 환율 방어가 그만큼 급했으니까요.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남은 건 잡으려던 환율은 안 잡히고 도박판만 커진 부메랑이었어요. 이게 왜 내 지갑 얘기냐고요? 환율 방어에 실패하면 결국 수입 물가가 오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장바구니로 넘어오거든요. 정부가 이걸 허가한 데는 이렇게 내 생활 물가까지 걸린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럴 거면 아예 없애라, 상폐해라. 속 시원한 얘기죠. 그런데 진짜 상폐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시작됩니다. 저도 처음엔 그 말이 제일 통쾌하게 들렸어요. 판을 엎어버리면 이 지긋지긋한 도박도 끝날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잠깐만요. 진짜 상폐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먼저 따져보고 시원해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 알아두실 게 있어요. 금융당국도 이 상폐 카드를 지금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진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장 폐지에도 정해진 요건이 있는데 이 상품들은 거래대금이 워낙 크거든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거래대금의 63.5%를 이 레버리지가 먹고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쉽게 말하면 거래가 너무 활발해서 상폐시킬 요건 자체에 애초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손님이 바글바글한 가게를 위생 불량으로 문 닫게 하기가 어려운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이 레버리지 상품에 담긴 13조 원이 그냥 장부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돈으로 운용사가 실제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현물이랑 선물이랑 스와프까지 잔뜩 사서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폐를 시킨다는 건 이 13조어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한날 한시에 시장에 다 던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도박판을 없애려고 상폐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13조 물량이 쏟아지면서 오히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더 폭락한다는 거예요.
도박에 손 한 번 안 댄 사람,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본주만 얌전히 들고 있던 주주까지 같이 얻어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도박꾼 잡으려고 던진 그물에 M1 동네 사람이 다 걸려드는 셈이죠. 이게 바로 상패가 답이 아닌 진짜 이유예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그럼 이 도박판을 그냥 두고 보자는 거냐 하실 수 있어요. 아닙니다. 위험한 건 위험한 거예요. 다만 없애는 방식이 오히려 멀쩡한 내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더 크게 흔들 수 있다는 게 지금의 딜레마라는 거죠. 실제로 언론에서도 이걸 상패 딜레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문 닫게 하고는 싶은데 문을 닫는 순간 옆 가게들까지 무너지는 구조인 거예요. 그럼 그 도박판에 이미 물려있는 개인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더 아픕니다. 상패가 결정되면 그 상품은 강제로 청산돼요. 지금 이 단일 종목 매버리지 14종 가운데 13종이 공모가인 2만 원을 한참 밑돌고 있습니다. 출시된 지 한 달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반토막난 상태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상패로 강제 청산되면 그 반토막난 가격에 손실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나중에 오르면 본전이라도 찾아보자 하고 버틸 기회조차 통째로 사라지는 거예요. 시원하게 없애자던 그 상패가 물린 내 돈한테는 마지막 탈출구를 막아버리는 셈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개인들이 강제로 물량을 털린 반대 매매가 82%나 급증했습니다. 상패까지 안 가도 이미 이렇게 쫓기고 있는데 상패로 확정 청산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지는 안 봐도 뻔한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카드는 없애기가 아니라 조이기예요. 실제로 증권업계가 먼저 자율로 움직였습니다. 이 상품을 사려면 계좌에 미리 넣어둬야 하는 기본 예탁금을 확 올리고 투자자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어요. 지금 1,000만 원 수준인 이 예탁금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아무나 쉽게 못 들어오게 입장 문턱부터 확 높이겠다는 거죠. 여기에 정부 차원에선 더 센 카드도 논의되고 있어요. 레버리지 배수를 2배에서 1.5배로 낮춰서 판돈 자체를 줄이는 방안이죠. 이겨도 덜 벌고 져도 덜 잃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시장에 물량을 대주는 유동성 공급자 관리하고 장 마감 무렵에 한쪽으로 쏠리면서 가격을 비트는 리밸런싱 왜곡까지 손보겠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판을 통째로 없는 게 아니라 제일 위험한 나사만 하나씩 조여서 화끈한 도박판을 순한 맛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한 가지가 걸리실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이 레버리지라는 게 왜 하락을 이렇게까지 키운 걸까요? 자, 아까 궁금하게 남겨뒀던 그 질문, 이제 답을 드릴 차례예요. 이거 하나만 풀면 오늘 이야기의 절반이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도 안 어려워요. 똑같은 하이닉스인데 본주가 하루 빠질 때 그 레버리지 상품은 훨씬 더 크게 깨졌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날, 같은 하락인데 왜 한쪽만 유독 더 무너질까요? 여기에 오늘의 답이 숨어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100만 원을 넣었다고 해볼게요. 하이닉스 본주가 15% 빠지면 85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2배 레버리지는 15%가 아니라 30%가 빠져요. 100만 원이 70만 원이 되는 거죠. 같은 하락인데 손실은 딱 2배로 벌어집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2배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게요. 이 상품은 2배라는 배율을 매일 억지로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값이 빠진 날은 배율을 다시 맞추겠다고 다음날 더 팔아야 해요. 그렇게 팔면 값이 또 빠지고 빠지니까 또 팔고 하락이 스스로 하락을 부르는 구조인 거예요. 오를 땐 이게 이익을 불려주지만 빠지는 장에선 거꾸로 깎인 자리에서 또 깎이며 손실을 제 손으로 키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내 계좌 안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이 상품 덩치가 무려 13조까지 불었습니다. 한때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하루 거래 대금의 절반을 훌쩍 넘게, 그러니까 10중 6 이상을 이 레버리지가 혼자 먹었어요. 이 정도면 꼬리가 아니라 거의 몸통만 해요. 그러니 하이닉스가 조금만 빠져도 이 상품이 배율을 맞추겠다고 하이닉스를 왕창 내다 팝니다. 그럼 하이닉스가 더 빠지고 그 여파로 시장 전체가 출렁이고, 원래는 회사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 주가가 움직여야 정상인데 이제는 반대로 이 상품이 회사를 흔들어요. 몸통이 꼬리를 흔들어야 정상인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 지금 이 큰 낙폭, 이건 회사가 무너져서 생긴 게 아니라 낙폭을 이렇게까지 키우도록 설계된 구조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원인이 구조라면 화를 낼 곳도 답을 찾을 곳도 내 판단이 아니라 이 구조인 거죠. 없앤다고 될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답이 있는지도 결국 이 구조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난리통에 지금 내 계좌는 뭘 확인해야 할까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사라거나 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딱 3가지만 차분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 내 계좌에 지금 레버리지나 B2가 얼마나 껴있는지부터 봅니다. 이번에 낙폭을 몇 배로 키운 장본인이 바로 이 증폭장치거든요. 같은 하이닉스를 들고 있어도 그냥 한 주 들고 있던 사람하고 2배로 들고 있던 사람은 이번 하락에서 완전히 다른 계절을 봤을 거예요. 내 계좌에 이게 껴있느냐 아니냐, 그걸 아는 게 시작입니다. 둘, 정부 대책이 실제로 얼마나 세게 나오는지를 확인합니다.
재정당국하고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이 머리를 맞대는 회의에서 레버리지 배수 하향 같은 강한 카드가 실제로 나오는지 보시면 됩니다. 나온다면 그동안 시장을 짓누르던 레버리지 매도 압력이 조금씩 풀리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셋,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회사 그 자체의 실적이랑 펀더멘털은 멀쩡한지 따로 떼어서 봅니다. 레버리지가 만들어낸 노이즈하고 회사의 실체는 분리해서 봐야 하거든요. 주가가 흔들리는 거랑 회사가 흔들리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이제 이 공포를 한번 따져볼게요. 코스피 6천이 깨지고 238주가 증발하고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렸죠? 무섭습니다. 저도 이 숫자들 볼 땐 겁부터 났어요. 그런데 딱 하나만 구분해보면 어떨까요? 이 폭락이 회사가 진짜 망해서 온 건지 아니면 레버리지라는 증폭기가 만들어낸 낙폭인지, 만약 후자라면 겁먹고 지금 다 던질 자리인지 아닌지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처음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정치권에서 상폐하라는 목소리 시원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도박판을 아예 없애자는 거니까요. 그런데 앞에서 함께 봤듯이 상폐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안에 들어있던 13조어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내 본주가 더 흔들리고 그 상품에 물린 돈은 반토막난 가격에 강제로 청산됩니다. 그래서 진짜 답은 없애기가 아니라 조이기예요. 배수를 낮추고 문턱을 높이고 과열된 열을 천천히 식히는 쪽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내 계좌에 이 증폭장치가 껴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 시장을 내가 통째로 바꿀 수는 없어도 내 계좌에 뭐가 껴있는지는 오늘 당장 내가 볼 수 있잖아요. 그거 하나면 다음에 이런 폭락이 또 찾아와도 예전만큼 겁에 질리진 않으실 거예요. 남들이 공포에 휩쓸릴 때 나 혼자 구조를 알고 있다는 것. 그게 생각보다 큰 힘이 되거든요. 여러분은 이번에 레버리지 한번 담아보셨나요? 댓글로 살짝 들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특정 종목을 사라거나 팔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언제나 본인의 몫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